환경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지 마. 다경, 정은 한스의 다정한 고민 상담소로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다정한 고민 상담소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 관련 고민 정말 많으시죠? 저희 채널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속 시원하게 고민 상담해드립니다. 본격 기후 상담소 오픈 gkr@greenpeace.org로 주저 말고 사연 보내주세요. 쌤들 지금 여기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무슨 난리인가요? 아니 지금 우리 쌤들이 다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네.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거든요, 녹화일이. 그런데 맞아요. 오늘부터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저도 맞아요.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반팔 입다가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갑자기 또 패딩을 꺼내 이게 입어야 하는 무슨 일인가요? 이런 굉장히 이상기후.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정말로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은데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네, 또 아프신 분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프신 분들은 이 팟캐스트 들으면서 꼭 나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나저나 저희가 말이죠. 지난주에는 해양 오염에 대해서 우리 공해상의 바다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나 이런 캠페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 네. 또 댓글이 좀 달렸나요? 아, 또 댓글이 기가 막히게 달렸죠. 어떤 네, 건가요? 타경쌤 어떤 건가요? 네, 기노우님께서 항상 저희 댓글 달아주시는 아, 네. 어유 감사합니다. 네, 바다가 쓰레기와 어업 활동의 여파로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공해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지구촌 사람 모두의 소중한 영역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이 느끼길 바랍니다. 라고 정말 되게 열심히 들어주신 그게 맞아요. 티가 나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공해 보호를 위한 해양 캠페인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에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에 결혼한 따끈따끈한 새 신부입니다. 결혼 후 큰 고민이 생겨서 사연을 보냅니다. 원래 전 여의도에서 자취를 하면서 코앞에 10분 거리의 직장에 다녔어요. 그런데 남편 직장 위치 때문에 결혼 후에 경기도 외곽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출퇴근 왕복 90km, 고속도로 70km가량, 시내 20km가량인데요. 우선 내연기관차는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배제하고 있고 연비나 보조금을 생각하면 전기차를 사고 싶긴 한데 충전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하이브리드 차와 계속 고민 중입니다. 참고로 회사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없습니다. 어떤 차를 사야 좋을까요? 그린피스 캠페이너님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차와 관련된 사연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래서 캠페이너 한 분 쌤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맞아요. 저희의 이 고민이 저희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전 세계 최초 공개하는 저희 캠페이너 선생님이 있는데요. 캠페이너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저는 그린피스 친환경 자동차 캠페이너 홍혜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홍혜란 선생님이 원래 네. 굉장히 옷 굴러가는 목소리이신데 말이죠. 진짜요? 살짝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죠. 감기가 그쵸. 예, 감기가 굉장히 강타를 하고 있어가지고 살짝 그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 저희가 전기차로 갈아탈 거냐, 하이브리드가 좋다드냐, 전기차가 좋다드냐 굉장히 말이 많아요. 고민도 많고. 사실 저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내연기관을 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예. 녹음할 때도 내연기관 예. 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 아직도 제가 타고 있어요. 갈아타지를 못하고. 차 바꾸기 쉽지 않죠. 쉽지가 맞아요. 않잖아요. 굉장히 또 목돈이 들어가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기름을 이제 주유를 하면서 굉장히 뭔가 씁쓸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기름값이 이렇게 비싼 기름값. 네. 요즘에 또 생활비가 굉장히 모든 물가가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름값까지. 그래서 물론 이제 가격도 가격이고 전기차로서 갈아타야 되겠다. 주유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팟캐스트 다정한 상담소의 한스 쌤이 또 전기차를 타시잖아요. 네, 제가 타고 있죠. 제 차를 그때 제가 같이 한번 뒷자리에 탔었잖아요. 타봤거든요.
네, 굉장히 조용하고 네. 굉장히 내부가 넓고 세차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새 차긴 하죠. 네. 관리를 잘 하셨나 봐요. 저도 탔던 것 같은데? 쌤도 사셨잖아요. 저는 그때 뭐가 안 떼진 상태, 진짜 새 차일 때 탔어요. 막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을 때. 네. 지금은 떼셨나요? 아니요, 지금도 안 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근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지금 차 사시는 분들은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쵸, 추세가 그리고 추세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 회사들도 계속 뭐 전기차를 계속 내고 있는 또,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고민들을 저희 우리 홍혜란 캠페이너와 함께 같이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그린피스의 이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 어떤 건지 한번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린피스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은 이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경유나 휘발유로 움직이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중단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입니다. 네, 쌤들 혹시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수송 부분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수송 부분이요? 수송이면 네. 이제 뭐 승용차도 포함되고 뭐 버스 같은 화물차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그쵸. 거죠. 비행기까지. 육상 수송 부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네. 승용차랑 화물차 아, 아. 그것만 했을 때 어디 보자.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한 10%? 저는 이 수송 부분이 그 축산 부분이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굉장히 그 축산 부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많다고 음. 해가지고 한 15% 되지 않을까요? 쌤들 그래도 네. 근접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 네, 오, 2022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가 이 육상 수송 부문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18%나 되는군요. 네네. 네,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수송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또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자동차 캠페인 팀에서 네. 3년째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보고서인가요? 네, 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린피스가 매년 자동차 기업들의 친환경 성적표를 공개하고 있어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저희가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목적은 자동차 기업들이 발표했던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올해는 탈내연기관 계획, 공급망 탈탄소화 그리고 자원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정말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15개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3년째 진행하고 있는 거면 3년 동안 기업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좀 상세히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저희 청취자분들께 조금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 게 공급망 탈탄소화 이게 자동차 시장에서는 뭘 의미하는지 좀 궁금해요. 보통 이게 저희가 전기차를 생각하면 전기차는 주행 중에는 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게 원재료 생산부터 이 생산, 제조, 그리고 판매하고 주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을 하고 있어요. 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탄소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을 평가 항목에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전기차 사야 된다 하면 주변에서 전기차를 만드는데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된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얘기는 네. 진짜 항상 레파토리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맞아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시민 그렇죠. 입장에서 전기차 뭐 환경을 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면은 꼭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혜란 쌤이 제대로 조목조목 좀 짚어주세요. 결과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올해 보고서의 주요 결과가 궁금한데요. 좀 주목할 만한 키파인딩은 무엇일까요, 혜란 쌤? 우선 이 순위를 살펴보면 쌤들 올해 친환경 성적 1위 한 자동차 기업이 어디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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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 벤츠,
아, 네, 2위는 진짜. BMW가 차지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독일 기업들이 좀 앞서간다. 모두,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쌤들 이게 이 성적을 그렇게 막 이 기업들이 자랑스러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 2위의 성적이 100점 만점에 41점 그리고 40점이거든요. 절반도 못 그러네. 받았네요. 그렇죠. 네. 거의 과락이네요, 과락. 과락이네요. 네. 네. 그 정도로 이 15개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친환경 점수가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기차를 한 대도 팔지 않은 스즈키를 비롯해서 토요타, 닛산 같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현대 기아는 9위로 올해도 중하위권을 못 벗어났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한국 그렇죠. 기업의 점수네요. 특히 또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또 바닥을 기고 있다. 이런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 네, 현대기아도 여전히 조금 중간보다 더 못한 점수를 받고 있다. 네. 이런 것들 좀 전 세계적인 위치를 좀 알 수 있네요. 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전기차를 얼마나 판매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쌤들 최근에 이 전기차에 관한 기사나 광고를 좀 보셨나요? 그냥 어디서나 전기차 광고는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는 거의 다 전기차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기사나 광고가 굉장히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이 15개 자동차 기업이 지난해 판매한 자동차의 무려 94%가 내연기관차였어요. 94%가 네. 대신에 6%만 친환경차였던 건가요? 네. 아, 그 분류는 또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대신 이 기업들의 무배출 차량의 시장 점유율은 43%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 결과를 통해서 이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여전히 내연기관차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네요. 저희가 그냥 광고라든지 뭐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만 봤을 때는 전기차가 못해도 한 15%?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수치적으로는 6%도 안 된다. 굉장히 적은 수치네요. 그리고 아까 일본 차들이 굉장히 최하위권에 머무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자동차들은 이런 하이브리드 차에 좀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스쌤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일본 차 기업들은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사연에서도 그 새 신부님께서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차를 놓고 고민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 좀 살펴보자면 토요타가 1997년에 그 프리우스 다들 아시죠? 네. 네, 그 하이브리드 차를 시판하기 시작했던 그 시절에 하이브리드가 유일한 친환경 차였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하이브리드 하면 굉장히 앞서가는 친환경이라고 인식되었지만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벌써 약 15년 이상 흐른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석유랑 전기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하이브리드 차가 대신 내연기관차보다는 연비가 높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화석연료 쓰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럽이랑 미국에서는 친환경차 분류 기준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이미 제외했고요. 그리고 그 사연 주신 분께서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잖아요. 네. 네. 회사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죠. 맞아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충전 시설이 정말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맞아요. 통계를 저희 보면 아파트도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충전소가 들어와가지고 오, 최근에요? 네,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 시설 보급이 굉장히 빠르다고 나와 있는데 네, 전기차 2대당 1대일 정도로 충전기 기수가 굉장히 많아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이 전기차가 점점 더 친환경적으로 완성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은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름값도 굉장히 요즘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정말 부담됩니다. 네. 유지 진짜.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전기차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고속도로를 많이 달리셔서 좀 고민이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 휴게소에도 전기차 충전
그 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추석 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충전비 한 번 하면은 한 8,000원? 와. 네, 이렇게 내오고 10,000원을 넘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와. 그러다 저는 보니까- 왕복하면은 10만 원 그냥 나가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런 맛에 전기차를 타는구나. 진짜 절약이 약간 완전 이렇게 되겠네요.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이 이거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그렇죠. 있겠지만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 환경을 또 더불어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전기차 전환으로 갔을 때 경제적으로도 우리 그렇고. 지갑을 두둑히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네, 또 한번 음. 네, 전기차 구매도 고려해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이야? 저번에 얘기한 건 다 했어? 아니요, 바로 하겠습니다. 에이, 농담이야, 홍대리. 내가 무슨 일만 시키는 사람인 줄 알아?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차를 살까 고민 중인데요. 차는 또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일로 앉아봐봐. 차 하면 또 나지. 커피 한잔 할래? 그래, 뭐 마실래? 뭐 살려고? 차는? 사실 제가 첫 차기도 하고 그래서 캐스퍼를 녹차 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 캐스퍼? 무슨 캐스퍼야? 이거면 베뉴랑 크기도 차이 얼마 안 나잖아. 첫 차인데 그래도 경차보다는 좀 크고 튼튼한 걸로 사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런가요? 그럼 그 베뉴는 혹시 어떻게 생각? 메뉴? 뭐야 차 얘기하는 거야? 아유 차는 또 백 팀장한테 와야지. 내가 추천해 줄게. 아 홍대리 베뉴 사지 말고 코나 사 코나. 이번에 새로 나온 거랑 베뉴랑 가격 차이도 많이 안 나는데 야 그 돈이면 최신 거 사야지. 안전 옵션 또 빵빵해요. 팀장님 그러면 혹시 코나는 어떤 걸로? 에이, 무슨 코나야. 아무리 그래도 많이 팔린 차 사는 게 나중에 부품 구하기도 쉽고 정비하기도 쉽다고. 그리고 홍대리 결혼도 하고 그럴 거면 투싼 정도는 가져야지. 나중에 카시트도 넣고 그러지. 그럼 투싼으로 갈까요? 아우 무슨 투싼이야. 야 이번에 산타페 새로 나온 거 몰라? 아유 투싼 길거리에 너무 많잖아. 응? 산타페 이번에 새로 나와가지고 봐봐. 굉장히 유니크하고 말이야. 최신 기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 자동차는 전자기기야. 응? 최신 게 무조건 그냥 짱이야 짱. 그러면 산타페로 할게요. 에이, 무슨 산타페야. 산타페 정도 되려면은 펠리세이드가 훨씬 낫지. 급도 다르고. 펠리세이드는 팔아도 중고가 가격도 된다니까? 그럼 펠리세이드. 무슨 펠리세이드야. 그 정도 가면 이제 고급진 것도 챙기고 해야지. 우리도 나이 들어간대.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그냥 제네시스 GV80 어때? 최근에 바꿔가지고 더 좋아지고 사양도 좋아지고 디자인이 아주 그냥 전화가 고급지고 왔네. 말이야. 과장님, 팀장님 저 말씀해주신 일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해보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래 백팀장 차는 백팀장 술 한잔해. 쌤들 연기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넘어가서 다 살 뻔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말이죠. 이 많은 차를 사고자 하는, 갈아타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너무 이 많아요. 유혹에 맞아요. 시달려. 조금만 더 그 하냐. 돈이면 그 돈이면 그 돈이면 조금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쵸. 저희가 끝을 모르고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란 건 말이죠. 맞아. 네. 한시쌤 근데 녹차 뭔가요? 과장님 개그인가요? 차는 녹차죠. 아이고,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또 이런 포인트에 웃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옛날부터 진짜 그렇게 모닝 사러 갔다가 네. 에코스 끌고 나온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에 뭐 산타페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은 SUV 그렇죠. 옛날에 모닝이었지만 지금은 캐스퍼고 지금은 캐스퍼고 에코스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GV80이고. GV80이고 SUV를 선호하는 경향 네. 정말 많은 분들이 SUV를 제 주변에도 타고 계시고 네. 그렇게 차를 사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사연 두 번째에서는 좀 SUV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SUV가 무슨 말의 약자인가요, 한스쌤? 무슨 말의 약자인가요? 네. 차하면 왜 한스. 질문을 왜 네. 넘기시죠? 네. 네. 조사해 오셨죠? 네, 저도 잘 모르지만 네. 네, 제가 좀 얘기해 보자면은
이게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 S 그랬어요. 스포츠. 그렇죠. 유틸리티의 U, 비이클 V 해서 V. SUV라고 합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네. 이거 약간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군수 물자로 사용하던 그런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차들 네, 말이죠. 큰 차, 짐차들 음. 이런 차들을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보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기게 되는 그러한 설이 좀 유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네네. 네, 일반 차량 저희가 얘기하는 승용차 세단형보다 좀 더 높고 좀 더 크고 네. 좀 더 짐이 많이 들어가는 약간 그런 짐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저희 집 차도 사실 SUV를 타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저를 이제 마음 아프게 했는데 네. SUV 이 판매를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최근 국내에서 또 SUV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까 말했듯이 주변에 SUV 타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그렇죠. 뭐 결혼하신 분도 아니고 그냥 홀로 사시는 청년분들도 맞아요. SUV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현상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좀 궁금하고 이 SUV가 왜 탄소 배출의 주범인지 왜 문제인지가 좀 궁금해요, 혜란쌤. 네, 요즘 SUV 굉장히 다들 좋아하시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이 SUV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SUV를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이유는 자동차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탄소 배출량과 낮은 연비 때문인데요. SUV는 중형 승용차보다 철강이 20% 정도 더 많이 사용되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고요. SUV는 또 높은 무게랑 낮은 연비 때문에 일반 중형차랑 비교할 때 최대 25%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뭐 탄소 배출 관점에서 보자면 SUV가 굉장히 무게적인 것도 그렇고 철강 사용도 그렇고 연비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요. 네. 2022년에 SUV 증가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천만 톤이나 증가하면서 전기차 전환으로 감축한 8천만 톤을 상쇄시켰다고 해요. 결국 이 자동차 기업들이 공들여서 진행한 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SUV가 증가하면서 모색해진 결과입니다. 전문용어로 쌤쌤이라고 하죠. 또이또이. 또이또이, 예, 똔똔. 또이또이. 이쯤 되면 네. 한스쌤이 굉장히 분해해야 하는 상황인 맞아요. 거죠. 제가 비싼 돈 주고 전기차 샀는데 네. 지금 SUV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래서 이 SUV는 기후위기에도 안전하지 않고 또 사람한테도 안전하지 않은 자동차예요. 보통 저희가 SUV 하면은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타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처음 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도 좀 튼튼하게 타고 싶다 이래서 SUV 타시는데 안전하지 않다, 사람에게 안전하지 않다, 이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네, 보통 이 SUV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오히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SUV가 이 차고가 높고 그만큼 승용차보다는 무게 중심이 높기 때문에 고속주행을 할 경우에는 전복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발표한 사고 관련 통계를 보면 전복사고로 전체 탑승자가 사망한 비율이 SUV가 자동차의 2배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네요. 전혀 그러네요. 몰랐어요. 그리고 이 SUV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측면에서도 훨씬 위험한데요. 그런가요? 네, 차량이 시속 64km 이상으로 달리다가 만약에 보행자와 충돌을 하면 사고가 나면 네. 보행자 사망률은 평균 54%이지만 이 충돌한 차종을 SUV로 한정을 하면 사망률이 100%라고 나왔습니다. 네. 64km 정도로 빠르게 달릴 때 사고가 쾅 났을 때 SUV는 그냥 다 숨진다는 거잖아요. 네, 보행자가. 그렇다는 거죠. 아이고, 정말 그렇군요. 이 위험한 SUV가 근데 이렇게 판매가 증가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혹시 이 SUV를 규제하는 사례는 따로 없을까요? 네, 프랑스 파리에서는 내년부터 SUV에 주차 요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좀 괜찮은 규제 사례인 것 맞아요. 같아요. 저희가 왜 경차에 규제하는 주차요금 할인해 주듯이. 네, 맞아요. 네, 이게 SUV가 덩치가 크고 소형 자동차에 비해서 연비도 낮고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그 프랑스에서는 SUV가 더 이상 도심 운행에는 적합하지 않은 차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네, 차량 무게에 따라서 석유 소비량이랑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프랑스 리옹시에서는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에도 무게에 따라서 주차 요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이제는 차량 무게에 따라 주차 요금까지도 차등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에서는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는 또 국내 기업, 현대기아의 성적이 되게 궁금한데 아까도 9위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3년 동안 보고서를 만들어 오셨는데 그 흐름에서 현대기아차가 어느 위치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네, 현대기아는 저희가 자동차 기업들 친환경 성적표를 공개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중하위권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리 걸음이네요. 네네. 다른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리고 또 높은 SUV 비율 때문에 올해 9위에 머물렀는데요. 특히 2022년 현대기아의 SUV 판매 비율은 53%로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SUV 판매량이 증가해 왔고요. 중국 기업인 창청자동차와 함께 전체 자동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SUV가 차지하는 몇 안 되는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대 중에 한 대는 SUV를 팔고 있다. 이게 국내 해외 다 합쳐진 판매량인 거죠? 네. 굉장히 SUV를 전략적으로 팔고 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현대기아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걸까요?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전기차 시대의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내연기관차랑 SUV에 집중하는 판매 전략으로는 전기차 시대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빠르게 중단하고 공급망에서도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 가장 첫 번째로 뭔가 움직이는 그런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 말은 했는데 계속 내연기관차 잡고 있고 SUV 잡고 있고 이렇게 양쪽을 다 이렇게 돈이 잘 벌리니까 잡고 있으면서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다는 건지 정말 잘 모르겠거든요. 그죠? 네, 그만큼 이제 현대자동차도 빨리 이 탈내연기관 선언을 하고 진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에 나왔었던 요 두 가지 사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진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SUV로 바꿔야 되는지 이렇게 다음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혜란쌤이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전 세계 자동차는 95%의 시간을 주차된 상태로 있으면서 막대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95%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런 거죠. 그거 그렇게나 많이 주차된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평소 자가용을 혼자서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할 곳들을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지만 자가용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유지 비용과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전기차 구매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보다 사용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SUV를 구매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게 아무래도 큰 차량을 타다 보면은 좀 있어 보인다거나 맞아요. 네. 하차감 요즘 얘기하죠. 그리고 뭔가 좀 남들이 보는 시선 그런 맞아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SUV는 사실 원래는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하게 개발된 차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집 앞에 가볍게 공원을 산책하는데 굉장히 비싼 고성능 고어텍스를 입고 아이들을 착용하고 걷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적절한 비유네요. 과하다. 그런 거죠. 투머치죠. 네. 그래서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남의 눈 신경 쓰지 않고 내 일상과 사용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자동차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저도 와닿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주변에 뭐
애들 때문에 SUV 타야지 뭐 이런 분들 있어요. 맞아요. 뭐 카시트 해야 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해 보면 내가 타는 이 SUV 때문에 네. 이 탄소 배출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지 못한 수 있다. 뭔가 이런 좀 조금 더 멀리 보는 관점에서의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리고 맞아요. 인터넷에서 보면은 이제 아파차 하면은 이제 음. 기본 산타페, 소렌토, 카니발 맞아요. 이 크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게 진짜 과연 그렇게 커다란 짐차가 그렇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 이런 게 필요하면은 또 이런 소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공유 경제. 네, 공유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 이렇게 4명이서 자주 놀러 다니는데 그중에 2명이 이제 아이 없는데 SUV 타고 있어요. 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네는 왜 SUV를 타냐? 네. 그랬더니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늘 혜란 쌤이 말씀해주신 그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게 엄청나게 큰 오해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이런 사실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이 SUV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한 리포트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혜란 쌤. 아, 어떻게 아셨죠? 비밀이었는데. 네, 사실 그 SUV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대부분 몰랐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5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SUV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네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전기차에 관한 2가지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또 아무래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한 만큼 지금 전기차를 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승차감이라든지 그 어떤 후기, 자세한 후기를 댓글로 네. 우리 팟캐스트에 남겨주신다면 또 이 고민을 하시는 분께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도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또 BMW 버스, 메트로, 워크 워크 네 타시는 대중교통 정말 네. 중요하잖아요. 대중교통으로 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 뭐 정말 두 다리가 튼튼해지고 있다. 뭐 이런 자랑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사연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